아까 인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됐네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금 다 식사를 하고 나서는 분입토의를 하시게 될 건데요. 보통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보통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그 파워포인트 말고도 다른 프레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 거의 다 학생이셔서 한두 번 아니면 그 이상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 사용을 해보셨다. 손을 좀 들어주세요. 조금밖에 안 계시네요. 생각보다 많이 계실 줄 알았는데 이 프레지라는 프로그램이 좋은지 아니면 파워포인트가 좋은지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각각의 그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보시는 것처럼 뭐 아니면 책자를 만드는 것처럼 깔끔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프레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액티비티하게 저희가 사람의 시선을 빨아들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프레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기초만 간단하게 배워보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입토의를 하시고 나서 그거 하실 때도 그 파워포인트가 아닌 프레지를 통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이트 주소는요. 자, 그 프렌치푸닷컴에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일단 무료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아니면 유료로도 돈을 내시고 더 이상의 혜택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그 선택을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냥 무료 프로그램 계정을 그냥 가입해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저는 무료로 아니면 또 페이스북 계정 거의 다 대부분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페이스북 계정 있으시면 또 그것을 통해서 그냥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프레지가 뭐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느 게 좀 더 나을지를 프레지에 대한 장점을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뭐 스토리텔링이나 마인드맵 등을 그냥 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는 그냥 단순한 평면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심층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역동적인 화면 변화가 있고 그리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작업이 둘 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온라인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는 그냥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한 사람 혼자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의 프레지가 뭐냐 하면 온라인으로 다 같이 들어가서 다운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서 모든 팀원이 같은 순간에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한 사람이 5시간, 6시간을 걸려서 큰 프로젝트를 할 때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한다면 다 같이 협업을 해서 뭐 1시간이나 2시간 아주 짧은 시간 내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6기 때 무역수고를 했을 때 저희 팀만 프레지를 했었는데요. 저 말고 다른 2-3명의 팀원이 같이 다른 3명의 팀원들은 자료를 찾아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 3명은 같이 협업을 해서 훨씬 더 빠르게 그 프레젠테이션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을 하기가 되게 쉬운데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나 음악, 유튜브 관련된 그런 것도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프레지를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아직 안 들어가셨죠? 혹시 컴퓨터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카드 드렸잖아요. 거기에 인터넷 로그인하는 비밀번호랑 아이디랑 있으니까 호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같이 해볼 수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첫 번째 프레임을 선택하고 추가하기, 사진, 동영상 추가하기, 아니면 심볼이나 모양을 추가하기, 파워포인트. 일단 뭐 만들어진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쉽게 구조만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순서만 바꿀 수 있거나 효과만 주어줄 수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테마를 선정하거나 그리고 이제 순서,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순서를 정하거나
그리고 같이 다른 친구들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도 공유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공유하는 기능. 그리고 꼭 인터넷이 있는 곳에서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다 하고 나서 인터넷 없는 곳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운로드해서 인터넷 없이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워낙 단순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하시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먼저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제가 열어놓은 제 계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프레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하실 때는요, 그냥 그 사이트 들어가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계해서 로그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퍼블릭으로 해서 그냥 로그인 하셔서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조금 늦네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창만 만들어 놨는데요. 이 프레치는 클라우드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도구이다. 2009년 4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새로운 나이가 얼마 안 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가장 먼저 저희가 볼 수 있는 게요. 여기 보시면 관로 프레임. 한마디로 새로운 프레임을 이거는 하나의 창인데 거기에서 다른 창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관로 아까 지금 보이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관로 모양이나 아니면 원 모양이나 아니면 사각형 아니면 투명 프레임 등 총 4가지 프레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저는 그럼 원 프레임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한마디로 프레임이 새로 생기는데요. 여기에다 사진을 넣거나 내용을 넣거나 원하시는 것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하나로 보면 제가 이 프레임을 어디에 넣고 싶냐 하면 이 프레치 안에 P 안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작게 해서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홈 버튼이 있고 플러스 버튼이 있고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줌 아웃을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카메라 렌즈를 줌 시키거나 아웃 시키는 것처럼 확대를 할 수도 있고요. 작게 줄여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안에 지금 넣어놨잖아요. 제가 프레임으로 줌인, 워낙 작게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줌인을 선택하면 이 P 안에 넣어놓은 동그라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글자를 넣을 수가 있겠죠. 일단 그러면 제가 하하라는 글자를 넣을게요. 여기 보면 제목 구조고요. 아니면 색깔이나 글자의 형태나 그런 것들을 선택 가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맞춤, 왼쪽 맞춤, 푹 맞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까 그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워드나 파워포인트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의 하하라는 글자를 넣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 프레임 자체를 조금 더 작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선택을 해서 다시 작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다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하하라는 내용 말고 사진을 더 첨가하고 싶으면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첨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프레임으로 줌인 다시 확대를 시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쉽죠? 줌 아웃 그냥 그거밖에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글자를 넣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글자가 너무 커버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떨 때는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프레임 안에 모든 정보가 같이 들어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수정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아니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줄여서 옮길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는 되돌리기,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다시 되돌리기 하셔도 되고요. 다시 큰 것이 보이죠? 아니면 다시 앞으로 실행을 하고 싶으시면 다시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이게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전기가 나갔다고 해서 분실이 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잠깐 1, 2분 사이 작업했던 거는 잃어버릴 수가 있겠지만 그게 그닥 내용이 많지는 않을 거니까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아니면 정말 중요한 상황에 이 상황에 내가 나가야 된다면 다시 뭐 이 저장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 여기 보시면 당연히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를 보시면요.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심볼이나 모양, 유튜브 동영상, 아니면 넷플릭에서 뭐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여러 가지 배경음악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파일을 가지고 오거나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오거나 여기에서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가장 어떤 이미지 이미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좋은 게 인터넷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림을 다운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웹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아마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다시 인터넷 들어가서 또 다시 찾고 나서 다운을 받아서 사진을 넣게 되는데 이분들 사진은 제가 옛날에 작년에 한국에 가서 다시 무역스쿨을 참가했던 이미지인데요. 아니면 제가 웹에서 이미지를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꽃이라고 쳤고요. 인터넷이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구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사진을 바로 실시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다시 여기 내가 원했던 그 프레임 안에 넣고 싶었던 프레임 안에 꽃사진이 프로세싱 돼서 자동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바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거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이거 뭐 집에서 혼자 하시거나 그럴 때는 아주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뭐 크기 변경이나 뭐 다른 효과나 아니면 내가 이 꽃 말고 다른 꽃 사진을 넣고 싶으면 삭제도 가능하고요. 여기 휴지통 모양이 있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꽃을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럼 다시 플러스 버튼. 작게 하고 싶으면 다시 마이너스 버튼. 그리고 움직이고 싶다. 여기 말고 하하 위에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 손바닥 모양을 클릭해서 계속 클릭한 상황에 옮기시면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크게 올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꽃을 넣었는데 이 꽃과 글씨를 다 같이 좀 더 작게 만들고 싶으면 얘를 가장 큰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작게 하면 전체적으로 프레임 안에 있는 다른 프레임이 더 작아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더 크기를 줄일 수도 있죠. 아니면 한꺼번에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 기본 프레임이 아까 처음에 사진에 보셨던 프레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작업을 하고 다시 원래 본 화면으로 가고 싶으면 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했던 그 꽃 모양이 안 보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감상하기를 누르시면 자, 프레지가 첫 번째 창에 뜨고요. 그 다음에 쭉 그래서 입체감이 보이는 거죠. 훨씬 더 시선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자동 재생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하고 싶으면 여기 편집 모드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일단은 지금은 그 다음에는 심볼을 볼게요. 사진 이미지는 파일 선택해서 컴퓨터에 있는 것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웹에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보면 다른 기능이 뜨죠.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능이 모양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8가지의 큰 테마가 있는데요. 아니면 나는 좀 캐주얼하게 스티커 모양을 하고 싶다는 큐트. 자, 큐트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자전거 모양이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클릭, 더블 클릭하면 다시 여기 보시면 제가 2번 눌렀잖아요. 그래서 자전거가 2개가 나타납니다. 이 자전거를 내가 원하고 싶은 장소에다가 옮길 수 있습니다. 같이. 여기 보면 선 보이세요? 이게 밝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죠?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프레임들을 한 자리에 일직선으로 놓고 싶은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선을 보면서 그 위치를 우리가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제가 그 자전거 모양을 넣었는데 이게 이 틀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큰 틀에 또 자전거 모양이 있고 자전거 모양 그 밑에는 또 프레치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는 아직까지 제가 선택을 안 했거든요. 그냥 하나의 그림일 뿐이지 이걸로 줌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보시면 패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 설정이 뭐냐 하면 순서를 만드는 거, 어디로 줌을 시킬지, 어느 부분에 줌을 시킬지 순서를 정하는 거거든요. 패스 설정을 눌러서 1번, 그 다음에 2번, 다시 난 자전거 쪽으로 해서 3번, 다른 자전거로 4번. 그래서 다시 원래 프레임이 가장 큰 홈이었던 그 프레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5번. 일단 순서대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내가 이 자전거 2개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실수로 2개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삭제를 빨간 버튼 보이시죠? 그냥 마우스만 가져다 놓으면 여기 삭제를 하기 쉽게 선택 텍스트 삭제라는 X 모양 나옵니다. 그냥 X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패스 설정 하고 나서 여기 보면 완료 버튼이 있어요. 패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는 다른 프레임을 추가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하고 나서 패스 설정하고 나서 완료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일단은 뭐 다른 그림이나 그런 걸 다 제가 찾았어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끝내 여기 보면 큐트 옆에 작은 X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이거는 사라지죠. 그래서 뭐 유튜브도 똑같이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면 또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럼 저희가 유튜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어떤 동영상 원하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제 친한 친구가 샤이니를 좋아하니까 샤이니를 한번 찾아볼게요. 샤이니 치고 당연히 나오네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거나 생각할게요. 보면 여기 공유죠? 여기 버튼을 누르면 보통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유튜브 링크 공유가 있잖아요.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가 안 되네요. 이상한 데로 갔군요. 잠시만요. 아니면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동영상이 떴죠? 자, 샤이니가 나타났어요. 샤이니를 제가
샤이니가 너무 커요. 저는 다시 프레지 안에, 여기 안에 한마디로 한 큰 스케치북 안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공간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그림을 다 그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을 축소시켜서 그 안에 다른 것을 더 집어넣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작게 줄여서 이 안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를 설정해서 다시 나는 그 다음에 동영상은 샤이니를 넣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샤이니가 나오거든요. 완료. 그래서 다시 한번 감상하기를 볼게요. 가장 첫 화면에서 제가 가장 작게 봤던 꽃을 보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보고 그 다음에 샤이니 동영상을 봅니다. 근데 이게 동영상이 다운이 받은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이 플레이 되는 거라 여기서는 조금 일단은 인터넷이 잘 되는데 가서 하시는 게 가장 낫겠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다시 홈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추가를 하는 거라서 뭐 사각 프레임을 클릭을 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명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파워포인트로 된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을 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원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파워포인트로 있었던 파일은 너무 입체적이지 않으니까 훨씬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던 저장을 해놨던 파워포인트를 찾아볼게요. 자, 파워포인트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냥 프로세싱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보통 뭐 다른 친구가 준비를 했던 파워포인트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면 이 프레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기존에 뭐 2시간, 3시간 했던 걸 정말 10분 만에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컴퓨터를 켜고 클릭도 해보고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또 여기로 옮겼다가 저로 옮겼다가 하시다 보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훨씬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뭐 따로 배운 게 아니고 한번 아는 친구가 가르쳐줘서 한번 해보다 보니까 2번, 3번 하면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이전에 하셨던 분이면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새로 하시는 분들도 아무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슬라이드를 다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슬라이드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올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 보시고 거기 테마에 맞는 프레젠테이션에 맞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너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맞느냐 이렇게 해서 체크 표시가 있거나 아니면 X 표시가 있죠. 저는 체크 표시로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처음에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왔을 때 바탕 화면에 있던 것들은 가지고 올 수가 없고요. 내용들만, 작업을 했던 내용들만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프레지 너를 선택했어 라는 화면을 수정을 하고 싶어요. 너무 밋밋하니까 그럼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손가락 모양이 보이시죠? 아니면 플레이 줌인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가지고 왔던 그림들이 한꺼번에, 그리고 내가 썼던 글씨들이 한꺼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다시 뭐 치거나 다운을 받거나 가지고 오거나가 아니라 원래 원하던 위치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이거를 다른 곳에 넣고 싶으면 가지고 와서 그리고 가운데 맞출 수 있게 다시 줄이 보이죠? 그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가운데인지 맞춰서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보면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버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거 위쪽으로 올리면 위로 올라가 줌이 되고요. 밑으로 내려면 또 쉽게 아웃이 되니까 이걸 사용하시는 것도 좀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아웃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프레지라는 작은 것들은 제가 선택한 거랑 같이 프레임이랑 같이 작게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텍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텍스트는 아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텍스트가 프레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프레임 바깥으로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 글자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같이 작게 만들고 싶으면 프레임을 크게 만들던지 글씨를 작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프레임 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프레임 안에 한꺼번에 넣어주셔야지만 이게 한꺼번에 작아지기도 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 이렇게 프레임이 놓쳐버리면 지금 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만약에 크게 해서 이렇게 프레임 전체를 볼 수가 없으면 얘가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선택이 안 됩니다. 무조건 화면 안에 프레임이 보일 수 있도록 해서 그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작게 만들던지 크게 만들던지 위치를 수정을 하던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또 큰 프레임 안에 작은 프레임들을 여러 개 넣었습니다. 여기에 한 프레임 안에만 해도 몇 개의 프레임이 있는지 보면요. 일단 가장 큰 걸 선택하면 하나, 그 밑에 또 하나,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글씨를 또 줌을 하고 싶으면 그 글씨도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처음부터. 처음에 제가 이 큰 프레임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동영상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 뭐 내용은 없었지만 넣지 않았지만, 그리고 여기 프레지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분임토이 같은 경우는 제품을 파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이어들에게 나의 제품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나의 사업을 소개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런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파워포인트가 좋지 않다, 아니면 프레지가 더 좋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항상 거의 뭐 90% 이상은 파워포인트를 사용했으니까 이번 그 무역스쿨에서만 많은 한번 프레지를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한 프레젠테이션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 수업을 듣게 됐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이번에 분림 토의를 하실 때 같이 사용을 다 같이 해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 지금 저 혼자 일을 한 거잖아요. 제가 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자, 일단은 제가 오늘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일단은 끝내기. 더 이상 제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끝내기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프레지 홈 화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의 프레젠테이션의 이름은 프레젠은 뭐 클라우드 이온의 프레젠터 도구라는 제목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요, 이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다운이 돼서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레지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말 퀄리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프레지를 가지고 와서 복사하기 해서 복사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내용만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냐고요? 아니요. 만약에 아까 처음에 보셨죠?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었어요. 유료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나만의 프레지를 보호할 수 있지만 무료로 사용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과 공유하게 돼 있어요. 뭐 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검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테마를 가서 꼭 전략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를 한다. 아니면 마케팅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래서 마케팅을 찾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케팅에 대한 테마를 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든 프레지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공유하는 거죠. 나눠서. 그거는 무료로 등록을 하게 되면 같이 공유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료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 것을 사용 못하고 내 프레지만을 나만만 가질 수 있는 프레지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개 그리고 재사용 가능, 어떤 거는 공개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재사용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 이제 원래 들어가는 사람에 따라서 무료냐 유료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공유라는 버튼이 또 있죠. 공유를 누르면요. 한마디로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요. 공동 작업자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요. 친구 이메일이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지금 같이 협업을 하실 거니까 멤버들의 컴퓨터를 가져오신 분이나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다는 분이나 뭐 분업을 하겠죠. 어떤 분은 정보를 찾고 어떤 분은 계획을 짜고 어떤 분들은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만드실 건데 그렇게 해서 업무를 나눠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여기에 이메일을 추가합니다. 저는 저희 위원장님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메일을 복사를 해서요 붙여넣기. 그래서 여기 보면 선택이 가능해요. 볼 수가 있게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도 수정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에디터로 해서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메일을 보낸 사람이 그 사람의 메일을 통해서 내가 프레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같이 일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당연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링크가 뜨겠죠. 링크에 바로 들어가서 로그인만 하게 되면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볼 수는 없는데요. 내가 어느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아이콘이 보여요. 그 아이콘이 막 움직여요. 그게 뭐냐면 친구가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뭐 마케팅에서 하면 내 친구는 전략의 뭐 다른 회계 쪽을 담당을 해서 그런 작업을 분리해서 같이 한꺼번에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팀원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유를 다 했으면 다시 내리면 되죠. 여기 밑에 보면 내가 이때까지 작업을 했던
가는 프레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 프레지 같은 경우는 그 카톡으로 위원장님이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올해 초에 라스베가스의 리더십 워크숍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멕시코 오타 차세대에 대해서 잠깐 아주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그 프레지로 준비를 했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뭐 멘트를 넣어준다든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실 수가 있죠. 보통 여기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좋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 많이 안 뜨는데요. 원래 천천히 다운을 받거나 어느 정도 인터넷이 잘 되는 데 가면 그런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인터넷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사용 가능하시니까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핸드폰으로 또 다운을 받아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진이 안 보이네요. 저희 차세대 모임이 아주 재밌게 있었던 사진들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이게 간략적인 프레지 사용 방법이었는데요. 이해하시겠죠? 네, 하실 수 있겠죠? 일단 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제 뭐 저녁 때 본인 토의 하실 때나 그럴 때 제가 아마 여기서 방황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물론 이제 몇몇 분들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자기 팀원들을 도와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드시면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녁 맛있게 먹고 그리고 밤을 새도록 일을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잘 이번에 좋은 기회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역 그